until the next check. You're gonna miss me when I'm gone. 세상에는 개성이 넘쳐서 가는 곳마다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여기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을 하는 순간 도드라져 버리죠. 근데 아래가 사투리예요? 아래를 뭐라고 하지? 아래가 뭔데요? 아래 뭐 했어? 이런 말 안 쓰세요? 그 전에 뭐 그러니까 했다 쓰죠. 약간 그런 그러니까 어제 아래. 아래가 어제잖아요. 뭐 여전히 어우러질 수도 있고요. 글피는 표준어예요, 선생님. 내일 모레가 며칠 뒤를 말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다 표준어예요.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도 잘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새로운 개성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옆 사람에게서 도드라진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살펴볼까요? 그 영향으로 아직까지 글을 제일 좋아해요. 끄듬이 언급된 두 사람. 이 특징의 밑바탕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저는 뭔가 공식적인 얘기를 해야 될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이랑 있을 땐 괜찮은데 발표를 한다거나 그럴 때 저도 그래요. 그쵸? 네. 뭔가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느끼고는 있었어. 뭔가 제가 원래부터 계속 이렇게 끄듬을 올려서 말하는구나 라고 느끼긴 했는데 왜인지는 잘 아마 사투리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대구에서 저도 대구. 근데 지금은 김해에서 살고 있긴 한데 약간 섞였어요.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태어나서 계속 20대 20살까지 살다가 인천으로 올라왔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비슷한 요소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왔어요. 아래에 있는 그 광주고요. 항상 물어보세요.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하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서 왔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자랐고 20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그룹에 소속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를 바꿔야만 하는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사투리를 딱히 남한테 고치라고 지적당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의식할 때가 있죠. 그리고 특히 영어학원에서 알바를 하면 그 애들이랑 대화를 제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표준어가 아닌 말로 영어를 가르치기가 뭔가 되게 의식되거든요. 막 차라리 영어로 말을 하면 제 억양이 티가 안 나니까 괜찮은데 한국어로 설명을 하면 애들이 항상 처음에 물어봐요. 선생님 서울 사람 아니죠? 너무 마음 아파요. 그래서 아니야. 선생님 대구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도 재밌어 하긴 하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꼬집 피니까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사투리를 내가 쓰는지 몰랐다고 생각하다가 처음으로 서울 왔을 때 친구들이 말을 하면 그제서야 방금 내가 한 말이 사투리였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이 진짜 많은데 그게 알바에서 처음 느꼈어요. 설빙은 호명으로 고객을 호출을 해요. 인절미 빙수 나왔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25번이요. 25번 인절미 빙수 나왔어요. 약간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이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막 뛰어서 야, 너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렇게 크게 말하면 어떡해. 그래서 뭐 잘못했어. 25번 아니에요? 26번인가? 막 이러면서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친구들이 뭐 찍어준 영상이나 그런 걸 보면서 객관화를 좀 하게 되는데 약간 그렇게 좀 민망했어요. 뭔가 내가 말을 할 때 지금도 사투리 썼나? 지금 이 억양 혹시 사투리?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괜히 좀 민망하고 주춤하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의식하세요? 나 사투리 쓰고 있구나. 진짜 너무 오래돼서 포기했습니다. 그런 건. 그거는 그냥 이제 누가 얘기하면 네 이렇게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사투리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제 최대의 사투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화하면 진짜 많이 티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본가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맞아요. 약간 저도 모르게 다시 거기 패치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맞다 나 인천 사람이지 막 이러고
근데 이건 좀 약간 벗어난 이야기긴 한데 최근에 소년시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드라마. 네, 임시완 씨. 거기 주인공 이름이 아산 백호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생각나는데 그때 이후로 뭔가 알아보는 사람 많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너도 충남인데 왜 그런 말 안 써?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이러한 현상은 사투리 구사자들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비슷한 경험을 가질 수 있죠. 머무는 국가가 달라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옷 가져간 거를 그냥 거기 빈티지 샵에 다 팔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여름에 그 나시 같은 걸 진짜 많이 샀어요, 거기서. 근데 들고 왔는데 못 입겠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식의 옷장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TPO는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다 너무 편한 차림이고 학교 갈 때도 그냥 막 잠옷 입고 가는 사람 엄청 많고 나도 이제 저래도 되는구나 싶었죠. 8시 수업이었거든요. 아침 8시 수업.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편안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아, 저래도 되는 문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회의는 아닌데 오늘 입고 있는 티를 실제로도 입고 다녀요. 더 이상한 거 더 많거든요. 무늬 스타킹을 신고 헐벗진 않았어. 그냥 코트 입고 근데 모든 사람이 내 다리를 보고 가. 신경을 안 쓰긴 하지만 보는군. 하게는 돼요. 그 즐겨요? 아, 나의 무늬 스타킹을 모두가 보고 있군 하는 그 시선을 좋은 별로예요, 시선으로 아니면 안 보는 좋아? 게 아니니 거기서는 좋은 시선으로 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홍대에서 볼 법한 옷을 그냥 저희 동네 뭐에서 입고 다니면 서울에서 입고 다닐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다고 느꼈고 시선이 꽂히는 수준, 반감의 수준이 더 높은 동네가 많기도 하고 홍대 같은 경우는 아주 자연스럽고 그래도 뭐 홍대 한정에서 입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홍대가 아니면 홍대에서 입던 사람들이 뭐 동묘 가서 아니면 어디 있을까 종로 가서 그렇게 안 입고 다니는 것처럼 어차피 거길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고 대학가 같은데 큰 상권 같은데 가면 그래도 한두 명 그게 저예요. 다양한 그러니까 근데 저밖에 없어요. 다양한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요새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보니까 예전보다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은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고, 감정, 행동은 모두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문화를 수용하게 됩니다. 수용은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우리는 왜 사투리를 고치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투리 쓰세요? 아니면 고치세요? 근데 고친다는 말이 싫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요. 그 고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고쳐야 되지? 필요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 그죠? 있긴 하죠. 뭐 내가 아나운서나 방송 기자를 지망하면 고치겠어. 그러면 제가 고치겠어요. 근데 뭐 굳이 근데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딱히 굳이 내가 왜. 저는 근데 고친다는 표현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1학년 때 만났던 동기가 4학년 때 근데 너 진짜 사투리 많이 고쳤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좀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고쳤다는 말이 내가 그 전에 했던 게 틀렸다라는 말이 돼버리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적인 부분에서 좀 더 부정적인 맞아요. 것 같아요. 이 사투리를 고치는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죠. 사실은 오래됐는데 이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하고 맞물려서 말도 언어도 고치게 했어요. 사투리뿐 아니라 식민지 이 언어도 이제 제국의 언어로 바꾸게 하는 고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아주 강력하게 있었는데 그러한 경향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부정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럼 그런 나라에서는 남의 말을 고치게 한다는 것이 그게 정말 옳은 것인가라는 반성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광복 이후에 이제 비로소 우리 말을 되찾고 근대화를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사투리들이 걸림돌이 되었다고, 전근대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국어순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사회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바르고 고운 말을 쓴다, 이제 국어 순화를 한다, 또 그리고 약간 표준어 같은 것으로 공공 언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라든지 이런 거를 통일하는 정책들이 생겨나면서 고쳐야 할, 바꿔야 될 대상으로 뭐 비속어나 이런 나쁜 말뿐만 아니라 사투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변화가 있을 때 고쳤다고 말할까요? 약간 고쳤네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많이 여유로워졌다라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자유로워졌다는 말도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자유로워졌다는 말도 많이 듣고 미국 갔다 온 티가 난다, 약간 이런 식의 말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미티. 변했다라는 말은 이제 연기학원 다닐 때 아마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 갔을 때는 당연히 아닐 텐데 그거 막 몇 개월씩 하면서 하면 변했다라는 소리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고쳤다? 저는 딱히 그렇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고쳤다? 뭔가 어쩔 때는 기분 나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막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그래, 중요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고쳤다는 뭔가 정답을 찾았다는 느낌이고, 변화는 그냥 A에서 B로 변화. 양상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돼 있으면 그 환경에 동화되는 게 그냥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변했다는 말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고쳐졌다는 막 나쁜 습관이나 뭐 자세 따위를 바로잡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럴 땐 기분 좋죠. 네. 오히려 자세를 고쳤다, 이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렇죠. 나쁜 습관을 고쳤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고칠 게 아닌데 고쳤다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쁘죠. 잘못된 것을 바르게 만들다는 게 가장 중요한 뜻인 것 같고, 악습을 고치다, 잘못된 전통을 고치다,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죠. 그 전통 중에서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고친다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수업 중에 아나운서 발음 교정 수업이 있어요. 막 이런 수업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발음 연습할 때 억양이 튀면 안 되니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고쳐야지. 그 교수님인데 하필 대구 사람. 고쳐야지. 발음 이러면 어째? 막 이렇게 아나운서 말하시니까. 수업을 대구 분이 수업을 하세요. 근데 이제 온오프가 되시는 거죠. 그때는 고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평소에는 다들 고친다는 말을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사투리를 바꾼다라는 표현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고, 다들 그냥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고쳐야 되는 걸로 약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부 다. 좀 속상. 근데 저도. 고치다에 더해서 이렇게 사투리 쓰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조금 동화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전염된다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전염된다는 표현도 얼척이 없어, 그 말을 들으면. 조금 그 맥락과 그 사전적 의미, 그 표의를 곱씹어 보면 그냥 애초에 그냥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그 단어가 그 서술어가 그러니까 서술어가 쓰이는 상황이 그게 사회적인 맥락이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고치다. 옮았다는 말도 그것도 사실은 전염병, 나쁜 게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들어가니까 그런 용어들은 뭐 사용한다고 해서 저는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건 뭐 사회에서 그동안 사용해 왔는데 어느 순간 싹 고치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언어는 강제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사투리를 고치고 사투리가 없는 사람들. 사투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남들과 구별되는 이유는 어떤 특징 때문일까요?
사투리 방언의 특징을 떠올리려면 문장 안에서의 음의 높낮이나 단어 내에서의 음의 높낮이가 제 생각에는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제일 크게 다가오는 특징일 것 같고요. 이제 이쪽 중부 지역에서는 아, 나 이거 못해 이렇게 하지만 남부 지역에서는 아, 나 이거 못해 이런 식으로 이제 히읗을 아예 탈락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저는 일반 사람들이 되게 쉽게 인식하는 그 지역의 어떤 음문적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각의 사투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억양이 있는데 그 억양에 대한 느낌이 상당히 다 다르고 그 느낌도 개인마다 다르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느낌, 각 사투리에 대한 느낌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표준어가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다 표현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과메기라는 음식 이름을 아시잖아요. 근데 과메기는 아직 표준어가 아니에요. 표준어라고 하는 게 서울말을 중심으로 하는데 서울 사람들이 예전에 과메기를 먹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과메기가 전국 음식이 되면서 그에 대한 용어가 필요해지죠. 외래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면 외래어가 들어오듯이 각 지역의 어떤 문물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서울에 들어와서 또 전국화하게 되면 그러면 그에 대한 용어가 필요한데 그런 용어들은 사투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단어가 표준어에 있다고 해서 그와 똑같은 뜻의 사투리 단어가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깍두기를 송송이라고 부르는 데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면 동요를 만든다고 하면 깍두기보다는 송송이가 훨씬 좋지 않겠어요? 이러저러한 이유를 다 종합해 보면 사투리는 역시 다양함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다양함에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여러모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언어가 이제 우리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되게 오래된 논쟁이지만 서로 이제 영향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언이라는 사투리 그 지역의 고유의 말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좀 더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문화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언어는 계속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전통적인 방언형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것이 뭔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도 포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이란 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고 뭐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뭘 존속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어쩌면 상당히 큰 낭비일 수도 있고 언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역행하는 작용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투리들, 어떤 언어들을 인위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강제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없애는 게 언어의 자연성을 위해서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들은 방언학 수업 시간에 내가 사투리를 알고 있다는 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투리 쓴다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가 사투리 쓰면 불이익이 없네? 이런 생각이 전 사회에 확산이 되면 사투리 쓰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죠. 사투리를 편하게 다루는 자리에서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우리. 첫인상 때 꼽은 요소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롭게 느낀 특징들을 개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개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늘. 그렇다면 당신의 사투리는요? 아니요. 네. 근데 네. 전 정체성 중에 하나. 개성의 영역이라기보다. 저는 제 동기들이 그렇게 말해줘서 뭔가 그런 장점 같은 건 남이 말해주면 그때부터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들 말투가 개성 있어서 재밌다. 똑같이 같이 있으면 너처럼 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그 뒤로는 완전 개성 맞다. 그냥 개성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어요.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고 영화나 그런 거를 보면 사투리 쓰시는 분들 중에 잘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은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맞아요. 보다가 너무 충격받아서.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노력을 한 거겠죠? 그쵸. 네, 당연히. 그 사람들은 노력을 한 건데 아닌 사람들은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땐 오히려 희화화하는 기분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뭔가 막 좀 그렇더라고. 근데 잘하는 사람들 진짜 보면 몰입이 엄청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개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커뮤니케이션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투리로 인한 사회적 배척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지역 방언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사투리가 튄다고 느껴져 감추고 싶진 않으셨나요? 남과 구별되는 특징이 청각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개성, 꼭 고쳐야만 하나요? 마지막으로 각자 나의 개성을 칭찬을 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 너무 유익한 마무리. 나 자신 사랑해. 먼저 하실래요? 오늘 사랑받고 사랑받고 잘한 잘한 티 입고 사랑받고 잘한 티지. 개인캐 보고 한 말씀 개인캐 주세요. 어디예요? 여기. 아우 감사해요. 사랑받고 잘한 티 입고 왔는데 사실 이상한 것도 많거든요. 그거 입고 왔을까 했는데 그 옷은 또 뒤가 포인트여서 못 입고 왔고요. 무섭네요. 독도 티, 하여자 티 있고요. 독도 티 있고 그건 좋네요. 술을 끊으면 희망인 술술 이런 것도 있고요. 저는 요즘 오늘 여기 와서 웃길 의도가 없었는데 또 다들 웃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다음. 저요? 개성 나의 개성을 칭찬하는. 지금 전 손밖에 안 보여요. 손톱이 왜요? 왜 이렇게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래 이러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얼굴 빨개졌다. 나의 개성을 칭찬하라고 하셨죠. 본인 그냥 뭐 생긴 거나 말투나 뭐 본인을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저도 잘 못하지만 사랑하면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들의 개성도 사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우리 꾸러기. 언제부터 꾸러기가 됐는데. 방금부터. 방금부터 빼주고. 저는 제 개성 칭찬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자기 개성 끝까지 밀고 나가든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전 개성이 되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뭔가 개성을 찾은 느낌이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너무 인상 깊었어서 오늘 들은 제 개성을 살려서 좋은 대본 빨리 쓰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배우 여기 한 명 있고 여기 촬영팀 있고 대본. 너무 좋아요. 제발. 나는 시청자 할게요. 마지막으로 능청스러운 저희 모습 너무 좋아하고요. 가끔 튀어나오는 사투리도 너무 좋고 모두가 자신의 말을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